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에 실시된 29번 오답률이 1위인데요. 오늘은 5-9강 독해편, 그러니까 독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늘 강조합니다만, 자, 1번 보시면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명동 전명이죠. 릴라이가 명동, 이 명동 자동사냐 이걸 묻는 문제이고, 거기에 스튜던트가 대이니까 이거는 수혜일치 단수복수 문제이죠. 단수복수.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거를 제가 5-1강과 5-2강에서 강의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게 이게 동명,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명동명. 그리고 이렇게 수식어고, 이게 이렇게 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 이 녀석을 논리적인 개념인 경우에, 이게 중요한 논리적인 개념인 경우, 이 개념을 설명할 때 딱 찍어서 이것이 무엇인데 그건 바로 무엇이 하냐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을 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관계대명사 문제죠. 그러니까 명동명이 나온 상태에서, 명동명이 나온 상태에서 이 형용사절이 나온 거죠. 형용사절. 그래서 5-3, 5-4강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또 명동, 여기 전체가 명동명 자리죠. 여기까지 명동명 자리. 그러니까 명동명 자리가 왔는데, 특히 이 명사절, 여기 뒤에가 절이죠. 절. 이 명사절이 왔을 때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대표적인 게 대시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whether,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뭐 who라든지 what이라든지 뭐 when이라든지 기타 how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이 나올 수 있죠. 이러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5-5강에 강의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4번은 motivate가 명동명 동사냐? 너 이거 알고 있어? 이 motivate가 명동명 동사라는 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게 감정 유발 동사인 거를 알고 있어? 묻는 거. 그래서 이게 사람, 사물이 주어일 경우 명동명, 이게 사람이 생각됐다. 이건 말씀드린 게 명동명 너 알아? 이걸 묻는 문제고, 만약에 명동형일 경우요. 명동형일 경우는 수동태다. 그러므로 이게 타동사다. 그 다음에 이게 감정 유발 동사이기 때문에 명동명 할 때 이 명사 us가 생각됐다고 그랬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likely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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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있으니까 이게 부사로 쓰였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끼고 떠날 때 단수 복수 문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 문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강 필수부 명동 자동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5-2강 자동사의 개념과 수동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요. 관계대명사 선행사, 특별히 이렇게 대명사인 경우, 인칭 대명사인 경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5-4강에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특별히 이제 인칭 대명사 또 대명사인 경우에 대해서 배웠고요. 5-5강이 명동명인 건 너 알아? 그리고 명사절을 이끈다. 이럴 때 이렇게 의문사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 어디에? 명사절. 그러니까 이 명동명에서 이게 절인 경우, 요거는 신호로 쓰이는 거다. 신호로. 그래서 접속사의 신호로 쓰일 때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봤죠.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whether, 그죠? whether, 그죠? 이렇게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제 감정 유발 동사라고 그래서 이 녀석이 첫 번째 명동명이라는 거, 이 명동명 동사인 거 너 알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명동형 이렇게 바뀌는 거 너 알아? 왜? 타동사니까. 형. 그래서 명동명, 명동형으로 바뀌는 거 알아? 그 특별히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해서 앞에가 사람이 주어, 사물이 주어일 경우, 명동명을 많이 쓰고, 그리고 여기는 us, 사람이 많이 오고, 사람이 오는 경우에 이렇게 사물이 올 경우는 명동형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게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트로덕션이 이게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명, 동, 명 이렇게 된다는 이거죠. 이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명, 동, 형이 와야죠. 자, 사물이죠. 사물이니까 명, 동, 명 뒤에 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보링 됐죠? 네. 자, 이것도 또 하나 더 해볼까요? 프로젝트가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챌린징의 사명. 자,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명, 동, 명이 생략된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려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청중 사람이 fascinated 되겠죠. journey가 exhaust 하겠죠. 우리를 exhaust 하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사물이죠. 사물이 encouraging 하겠죠. 우리 인간을, 우리를. 자, 이거 이미지 사물이잖아요. 사물이 만들겠죠. 우리를. 자, 사람이 astonish 되겠죠. 사람이 다시 되겠죠. 사물이 overwhelm 되겠죠. 사물이 inspiring 하겠죠. 금방금방 풀 수 있죠. 여러분 10초호법. 저 likely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제 한 땀 한 땀 또 공부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채워봐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 자,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이제 간단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어떤 결과, 특히 이제 학생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공부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알죠, 여러분? 결과를 어떻게 알죠? 이게 곧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행동주의 이제 심리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필수적이죠. 뭐에 대해서 필수적이겠어요? 기술 습득을 할 때는 피드백이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피드백이라는 것은 배우는 학습자가 자, 갭을 식별하게 하겠죠. 갭을 확인하고 이해하겠죠. 어떻게 이해해요? 그들의 현재 그 수행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의 현재 수행 능력과 그들이 바라는 수행 능력자의 그 갭을 아는 것, 알기 때문에 이 스킬 습득에 있어서의 패션이에요. 무슨 얘기냐?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뭔가 연주를 했다고 그러죠. 뮤직을 한번 얘기를 해보게. 연주를 했어요. 근데 B라는 아주 옵티멀, 최적의 상태가 있어요. 이 최적의 상태와 이 학생이 실제로 했던 이 퍼포먼스 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이 차이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 결과를 알게 하는 것에는 피드백이 있는데 이 피드백은 현재의 퍼포먼스와 희망하는 퍼포먼스 사이의 갭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특별히 이 글에서는 건설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비고스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proximal development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이 스카폴드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 스카폴드라는 것은 아이가 1살이었을 때 도움을 주는, 2살이었을 때 도움을 주는, 예를 들어서 10살일 때 도움을 주는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을 이 스카폴드,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이 티처가 배움을 자 해주는 곳인데 뭐함으로써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차이, 옵티멀과 현재 퍼포먼스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배움을 스코폴드 하는 것, 즉 임프루먼트를 안내하기 위해서, 성장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들어놓으세요. 이 스코폴드 이거 기출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기출입니다, 기출. 그러니까 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게 맞춰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스카폴드라고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죠. 자,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줬더니 이 주는 것은 하나의 일이에요. 선생님들의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일. 그게 뭐예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공급해라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공급하는 것. 이게 P죠. P. 피드백은 중요하다. Q. 다 나왔죠. 뭐. 피드백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이제 뭐예요? 그렇죠.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이제 보여주었죠. 자, 결과를 안다는 것. 결과를 안다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뭘 위해서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서는 이런 결과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여기서 이제 결과를 아는 걸로 표시하면 실제는 피드백을 이렇게 썼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결속의 힘이에요. 결속의 힘. 이 피드백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실력은 여러분이 갖추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예를 든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하는 뮤지션, 이제 뮤지션, 음악하는 사람들 예를 들었죠. 고급 뮤지션과, 그렇죠. 여기는 지금 한참 배우는 뮤지션이죠. 한참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급 뮤지션은, 자, be able to self-critic.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데서 멈춰야죠. 제너럴 나운이죠. 스스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들의 수행했던 그런 거를, 자기의 수행 능력, 당신의 그 퍼포먼스를, 수행 기술, 공연을, 이런 수행 능력을 자기 할 수 있어요. 셀프 크리티크, 중요한 말이죠. 셀프 크리티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의존하죠. 뭘 의존해요? 그렇죠. 선생님을 의존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셀프 크리티크, 이게 훨씬 좋죠. 셀프 크리티크가 뭐 하기 위해서 의존하나요? 그렇죠. 평가적인 피드백, 그냥 결과적이죠. 리절티브죠. 결과적인 피드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든 거예요. 여기서도 또 결과적인 피드백, 이게 다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판을 딱 치죠. 왜요? The most, 가장 강한 건설적인 피드백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야, 피드백이 바로 뭐냐? 그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피드백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 차이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차이들. 자, 뭐에 대한 차이예요? 그렇죠. 한 학생의 퍼포먼스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 한 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뭐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하면 그 피아노 연주했던 거, 바이올린 연주했던 그런 수행, 한 학생의 수행과 옵티멀, 최적의 버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이 어떤 잘 친 거, 잘 이렇게 바이올린 했던 그 버전과의 차이를 표현해 주는 것이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한참 지금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그렇죠,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런 차이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드백의 가장 건설적인 피드백이다. 그래서 자, 전문적인 피드백, 전문적인 선생님들, 피드백을 해주는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선생님이에요. 더 디테일한 피드백을 준다는 거예요. that 나왔으니까 별표 3개죠. 훨씬 디테일한 피드백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칭찬보다는. 그래서 음악을 교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 교육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알아요. 훨씬 스페시픽, 이게 뭐예요? 디테일한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facilitate, 편의를 제공한다, 촉진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촉진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학생들의 그런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줘요. help,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가? 구체적인 선생님의 피드백이, 그게 바로 constructive, 여기 피드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렇게 더 디테일 피드백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또한 또 뭘 말하고 싶냐? 또한 연구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수행을 현재까지 해왔어요. 뭐예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한번 봤어요. 더 깊이 뭐에 대해서, 이 스페시픽한 이런 피드백이 뭔지, 자, 피드백이 있는지 없는지, 효과적인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했는지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표현했는지를 탐험을 했어요. 즉 칭찬으로 구성이 됐는지 이렇게 비판으로 구성이 됐는지를 또한 연구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 intuitive, might예요. might 했으니까 아마도 직관적으로는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파지티브한 커멘트가 뭐예요? 건설적인 커멘트죠. 긍정적인 커멘트,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어요. 파지티브 커멘트는 훨씬 모티베이팅 한다. 학생들에게 모티베이트, 격려를 한다는 거죠. 동기를 부여해서, 그래서
훨씬 뭐와 관련이 있냐? 효과적인 티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might, 아마 직관적으로는 파지티브한 커멘트가 효과적인 티칭에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연구자들은 페인트, 칠한다. 뭘 칠해요? 약간 다른 그림을 칠한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연구의 결론은 그게 아니더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이 연구는 서로 대조를 이룬 거죠. 이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요거 대조 찾을 수 있어야죠. 이렇게 마이트가 나왔어요. 마이트. 그래서 이거 제가 강의를 요즘은 제가 이걸 하질 않았는데 이걸 해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증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이것을 해증을 지금 준 겁니다. 요거하고 이거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요 연구가 페인트 칠했어요. 뭘 칠했냐? 살짝 다른 견해,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뭐냐? 파지티브한 피드백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누구에게? 젊은 배우는 사람이나 1대1 학습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컨세션이에요. 컨세션. 양보절, 인정절이지만 훨씬 진보된,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음악 학생들은 아마 받아들이고 이익을 얻어요. 뭐로부터? 더 큰 수준의, 이게 중요하죠. 자, 비판. 레슨에서의 비판을 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드밴스 뮤직 스튜던트는 크리티시즘이고, 크리티시즘을 더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영걸러나 초보들은 뭐가 좋다? 그렇죠. 칭찬이 좋다는 거죠. 영거들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 파지티브 피드백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위로 넘어가서 우리가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봅시다. 자, 파지티브 피드백, 그럼 당연히 쉽겠죠? 네거티브 피드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음악 학생들의 초보죠.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여기는 어드밴스가 되겠죠. 어드밴시드, 뮤지션,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뮤지션스, 이렇게. 그 다음에 티처를 의존하는 피드백이죠. 티처를 의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였죠, 아까? 그렇죠. 아주 좋은 단어죠. critic, 셀프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칭찬을 하는 것이 있었고, 디테일하고 constructive, 아까 constructive feedback. 자, 이게 중요했죠. constructive feedback이 중요하다. 칭찬이 있었고, 그죠. criticism 이렇게 비판적이었죠. 그 다음에 파지티브한 코멘트가 있었고, 처음 배우는 사람 1대1 학습에서는 효과적인 티칭이었는데 뭐가 이번에는? 그렇죠. 어드밴스드 뮤직 스튜던트에게는, 자, 어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차원 높은, 굉장히 높은 greater level of 뭐였죠? 그렇죠. criticism이었죠. 비판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accept, 받아들이고 이익을 이뤘죠. benefit을 받았죠. 어디에서? 그렇죠. 높은 수준의 비판에서. 이번에는 아마 사람들이 직관적으로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어디가? 연구자는, 그렇죠. research, 연구자는 표현이 좋아서 쓴 겁니다. paint, 참 은유적인 표현이 좋잖아요. different picture 이렇게 썼었죠.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